누가 넘버 3래? 넘버 2야! 또 15위 공개합니다. 넘버 2, 그 자체인 남자. 오늘 특종 주제 보고 설마 이 사람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노심초사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주인공은요. 2인자의 아이콘이자 그냥 인생이 넘버 2 그 자체. 바로 전 프로게이머이자 방송인 홍진호 씨입니다. 아, 왜 안 나오나 했어요. 2000년대 초반 수많은 남성들을 PC방으로 집합시킨 게임 별크래프트. 당시 상대의 혼을 쏙 빼놓는 현란한 경기 운영으로 그는 단숨에 스타 게이머의 반열에 올랐고요. 폭풍저그라는 수식어를 겟하며 수많은 팬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번 프로리그에서 우승 후보로 손꼽히던 그였지만요. 늘 결승에서 만난 임요한의 벽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준우승을 차지했던 그의 역대 기록을 살펴보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준우승 2위를 한 횟수가 무려 22번. 자, 그런데 말입니다. 홍진호 씨와 넘버 2의 인연은 사이언스 그 자체입니다. 기차표를 발권해도 2호차 22번 좌석. 또 과거 한 방송에서 집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당시 살던 홍진호 씨의 집이 서울 시내버스 노선 분류 권역상 2권역으로요. 대표적인 버스 노선이 2222번. 진짜? 이 정도면 홍진호가 2고 2가 홍진호 아니겠습니까? 동의어네, 동의어. 그리고 2011년 6월 프로게이머 은퇴 후 방송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홍진호 씨. 그런데 2013년 만년 2등이던 그가 드디어 당당히 우승자 타이틀을 꿰차는데요. 바로 TVN 예능 프로그램 더 지니어스. 어. 더 지니어스 게임의 법칙 최종 우승자는 홍진호 씨가 되었습니다. 우승하니까 정말 아무 생각이 나지 않네요. 사실 게임할 때 정말 우승을 고대했었는데 한 번도 못하다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늦게나마 이 수건을 푸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이대로 홍진호 씨와 넘버 2의 인연은 끝난 걸까요? 2015년 홍진호 씨는 포커 플레이어로 새롭게 변신했는데요. 그런데 2019년 4월 대만에서 열린 포커 대회에서 또 2등. 같은 해 8월 필리핀의 한 포커 대회에서도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하며 어머. 다시 한번 이의 늪에 빠져들었고요. 아니, 근데 이건 좀 너무 놀랍지 않아? 아니, 앞에는 그렇다 쳐도 네. 포커 플레이어로.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홍진호 씨보다 2년 앞서 임요한 씨가 포커 플레이어로 전향했었는데요. 네. 2018년 일명 포커 임진록으로 다시 재회하게 된 두 사람. 그 결과 콩은 콩. 이날 홍진호 씨는 임요한 씨를 상대로 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2011년 6월 25일 오후 2시 22분에 열린 홍진호 씨의 프로게이머 은퇴식. 그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지만 2등도 많이 하면 기억해 주더라고요. 누가 넘버 3래? 넘버 2야. 19, 13위를 공개합니다. 어쩌다 2위만 했을까? 빌보드 장기 집권에 밀린 명곡들은? 아이고 재밌다. 2008년 9월 각종 음원 차트를 휩쓸며 엄청난 인기를 자랑했지만 안타깝게도 음악 프로에서 끝내 1위에 오르지 못하고 만년 넘버 2에 머물러 했던 비운의 히트곡. 당시 동방신기, 이효리, 샤이니 등 인기 탑 가수들 사이에서 각종 음원 차트 상위권에 랭크되며 2연타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야 이거는 1위 한 번 팔면서 한대. 야, 이게 못했다는 게 더 놀랍네. 대체 부하거래 질주를 막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이게 있었구나. 이거 아시아를 휩쓸었잖아. 노가리 and 노가리, 노가리 바추. 화면이 나오자마자 이해가 확 되네요. 네. 하필 원더걸스와 같은 시기에 컴백한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어쩌다는 결국 노바디에 밀려 멜비 차트에서 4주 동안 2위에 안착을 합니다. 그리고 엠넷 M카운트다운과 K본부 가요 프로그램에서 총 5번 1위 후보에 올랐지만요. 노바디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5번 모두 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 너무 안 됐다.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러죠? 자, 뭐 하나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아브라카타브라. 그렇죠. 절치부심한 브라운 아이드 걸스는 1년 뒤 이 곡으로 드디어 1위 가수 반열에 오릅니다. 나 이때 기억나. 라디오에서 5분에 한 번씩 나왔어. 전 국민이 저 춤을 췄죠. 시건방춤.
저 완전 인기였잖아요. 엄청났지. 네, 이거는 그냥 뭐 천하통일이었죠. 그냥 평정. 그렇게 브라운 아이드 걸스는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만년 2위, 넘버 2라는 서름을 시선했습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이번에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하게 해외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보드 차트에서 넘버 2 저주에 걸린 곡들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곡은 전 세계를 강타며 K-팝 열풍을 일으킨 자랑스러운 곡입니다. 아, 전 세계 강남을 알린 노래죠. 엄청났고 진짜 인기 많았죠. 신드롬. 2012년에 발표한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전 세계를 강타, 말춤 열풍을 일으키며 싸이를 강제 해외 진출하게 만들었고요. 저때가 지금 기억나요. 제가 프리를 선언하고 바로 인도 여행을 갔거든요. 네. 웬 인도 아이가 그러고 있어? 이걸 그래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웬 인도 애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뭐지? 아니 오죽하면 두유노 싸이, 두유노 강남스타일이란 말이 나왔겠습니까? 맞아요. 예. 전 세계 가수들의 꿈이라는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무려 2위에 듭니다. 국내 가수 중 빌보드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지만 BTS 이전에 싸이가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예. 당시 이 싸이의 독주를 막은 곡이 무엇이었길래 2위에 머물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하다. 뭐가 1위였을지. 아, 마룬5. 아빠. 아 이게 1위였군요. 저게 어디냐? 아, 그럼. 네. 전 세계에서 2등 했던 거잖아. 믿기지가 않았죠. 자, 그리고 이 밖에도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의 대표곡 Thinking Out Loud 이것도 못했어? 못했어요. 빌보드에서 8주 연속 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Darling, I will be loving you till we're 70. 1위는 그럼 1위. 이 노래입니다. 아 이것도 셌지. 업타운 펑크. 또 인정이네. 이거 어떻게 해? 브루노 인정이네. 마스. 너무 신나 이 노래. Don't believe me, just watch. 브루노 마스 업타운 펑크의 1위 장기 집권에 에드 시런의 Thinking Out Loud는 8주 동안 2위를 기록하며 불운의 히트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순위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비록 오랫동안 넘버 2에 머물렀지만요.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며 귀를 즐겁게 해준 명곡이라는 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누가 넘버 3래? 넘버 2야. 19, 11위 공개합니다. 그가 없었다면 농구 황제도 없었다. NBA 농구 선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최강의 팀. 시카고 불즈의 황금 시대를 이은 주역이자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전승 기록으로 미국의 금메달을 안긴 주인공. 바로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입니다. What'd you expect? Yeah, my friend? 마이클 조던은 농구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전 영역을 통틀어 첫 손에 꼽히는 스타입니다. 그렇지.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시카고 불즈의 영원한 33번 스카티 피펜입니다. 아, 저분도 얼굴 많이 봤는데. 제가 농구를 잘 몰라서 제가 알 정도면 굉장히 유명한 선수예요. 아, 근데 진짜 최고의 콤비고 그래. 진짜 강력했어요. 자, 과거에 약체였던 시카고 불즈는 1984년 마이클 조던을 영입한 뒤 곧바로 동부 컨퍼런스 강팀으로 급부상하는데요. 그러나 농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닌지라 조던 원맨 팀으로 불리던 불즈는 늘 파이널의 문턱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러다 1987년 피펜의 등장과 함께 1988년 동부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 진출하는 등 전력급 상승, 불스 왕조를 건립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후에 시카고 불즈는 1990년대 총 6번의 우승을 거두며 화려한 황금기를 보냈고요. 급기야 조던과 피펜은 1992년 미국 농구 대표팀 드림팀으로 발탁, 바르셀로나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무려 전승을 거두며 고국의 금메달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전승으로? 특히나 스몰 포워드의 포지션이었던 피펜은요, 2m 1cm의 완벽한 신장에 가드 같은 스피드, 센터 못지않은 볼 및 수비력까지 갖춘 레전드인데요. 2010년 농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고요.
또 시카고 불즈의 챔피언십 시간 동안 팀 내 어시스트 1위, 팀 내 스틸 1위, 그뿐만 아니라 팀 내 득점 2위를 기록. 자, 그런데 말입니다. NBA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는 법. 넘버원 태양이었던 조던의 존재, 피펜은 늘 조수, 조력자, 들러리라는 뜻의 사이드킥으로 불리며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개인의 영광보다 팀의 우승이 우선이었던 그는 늘 겸손한 모습으로 경기에 임했고요. 야, 피펜 저렇게 사진으로 다시 봐도 그립다. 자,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은 피펜에 대해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득점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모든 건 피펜이 알아서 하기 때문이죠. 누가 넘버 3래? 넘버 2야. 19, 9위 공개합니다. 이인자가 만든 IT계의 새로운 혁신.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미국의 IT 기업 A사. 그리고 A사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있죠.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자, 그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했던 검은색 터틀넥의 청바지 패션 차림으로 A사의 신제품을 소개하던 그 모습. Show it to you today for the first time. And we call it pad.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부르며 이번에는 잡스가 어떤 신제품, 혁신을 일으켜줄지 주목했었는데요. 하지만 2011년 스티브 잡스가 지병으로 사망하자 당시 언론에서는요. 잡스 없는 A사, 이제 혁신은 끝났다. 사과 제국의 종국이라고 보도. 저렇게 예측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 이제 뭐 사과도 끝이 났나? 이런 얘기들 공공연히 많이 했잖아요. 자, 과연 누가 차기 A사를 이끌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A사 CEO의 명패를 얻은 인물은 바로 팀 쿡이었습니다. 사실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9년이 지났지만요. 사람들에게 A사의 CEO가 누군지 물어보면 아피폰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팀 쿡이 아닌 스티브 잡스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현재 A사의 넘버원 CEO이지만 여전히 잡스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듯한 팀 쿡. 하지만 사실 그는 오랫동안 스티브 잡스의 오른팔이라 불린 A사의 넘버 2였습니다. A사의 심장이라 불렸던 스티브 잡스의 그림자를 떨쳐내기 위해 팀 쿡은 자신만의 혁신적인 생각으로 A사의 변화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2014년 9월 9일 팀 쿡이 만든 첫 신제품 발표회. 과연 잡스 없는 A사의 혁신은 무엇일지 모두가 주목하는 가운데 팀 쿡이 내세운 것은 휴대폰이 아닌 손목시계, 바로 애플워치였습니다. 워치, 이분이 만든 거예요? 했네, 그러면. 했네 했어. 했냈어. 진짜 했네 했어, 팀쿡이. 자, 그리고 이어 발표한 아피폰 6. 내가 만든 제품은 무조건 한 손 안에 다 들어와야 해 라며 3.5인치의 작은 크기를 고집했던 잡스의 원칙을 깨고 팀 쿡은 4.7인치와 5.5인치 크기의 제품을 만들어낸 건데요. 이뿐만이 아니죠. 블랙 혹은 화이트만 존재했던 아피폰이 팀 쿡을 만나면서 레드, 그린, 블루, 골드 등 다양한 색깔로 출시됐고요. 그리고 이어폰의 혁명, 무선 이어폰, 에어비 이어폰까지 선보이며 팀 쿡표 혁신을 증명해냈습니다. 전 세계 다 이 콩나물 달고 다니잖아. 저것도 만드셨구나. 근데 이게 혁신이 잡스가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요점은 팀 쿡의 아이디어와 힘이었다는 거죠. 오, 팀쿡. 자, 잡스가 아닌 팀 쿡이 이끄는 A사.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2020년 A사는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 대박이네. IT계 혁신 기업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팀 쿡. 또 다른 혁신을 주도하는 그에게 이제 더 이상 넘버 2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 넘버 3래? 넘버 2야. 19, 3위 공개합니다. 빙상이 세계 라이벌. 2004-2005 시즌 주니어 국제대회 4회 1위. 일본 피겨 첫 금메달을 안겨줄 피겨 천재. 주니어 여자 싱글 최초로 트리플 악셀을 성공하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주인공. 일본의 전 피겨 스케이팅 선수 아사다 마오였습니다. 그리고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우승자 아사다 마오와 무려 35.08점 차로 2위를 한 선수가 바로 피겨 여왕 퀸연아 김연아 선수였습니다. 주니어 시절의 아사다 마오는 넘사벽이었어요. 이때만큼은 35점의 격차는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후에 1990년 9월생 동갑내기에 키와 몸무게 등 신체 사이즈까지 비슷한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 두 선수는 어딜 가나 라이벌로 꼽히며 비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피겨 1인자 타이틀을 걸고 펼쳐진 대회 2010년 밴쿠버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였습니다.
누가 금메달을 목에 걸지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밴쿠버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 대망의 첫 번째 대결 여자 싱글 쇼트. 이날 먼저 연기를 시작한 아사다 마오는 자신의 주무기 트리플 악셀을 완벽히 성공시키며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성을 자아냈습니다. 73.78점을 기록하며 곧바로 1위에 랭크됐습니다. 아사다 마오의 바로 다음 순서였던 김연아 선수. 마오를 향한 관객들의 환호성이 채 꺼지기도 전에 빙판 위에 오른 김연아는 특유의 강한 멘탈로 집중하기 시작. 영화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 메들리에 맞춰 매력적인 본드걸로 완벽 변신. 화려한 기술에 미친 연기력으로 무려 78.50점. 세계 신기록을 경신해버렸습니다. 세계 피겨 역사에 기록될 만큼 최고의 무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틀 뒤 역전의 기회를 노리던 아사다 마오와 금메달 굳히기에 들어간 김연아의 두 번째 대결. 여자 싱글 프리. 먼저 연기를 시작한 김연아 선수는요. 단 하나의 실수도 허락하지 않고 완벽한 연기를 선보이며 150.06점을 기록. 합계 228.56점으로 세계 신기록을 또다시 경신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무대를 준비한 아사다 마오. 두 번의 트리플 악셀 성공 이후 무대 막바지에는 빙판에 스케이트가 걸리며 점프 실패. 결국 합계 205.50점을 기록하며 김연아 선수에게 금메달을 내놔했습니다. 경기장에 울려 퍼진 애국가를 들으며 기쁨의 눈물을 보인 김연아. 인터뷰 도중 서러운 눈물을 흘린 넘버2 아사다 마오. 두 선수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다른 의미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2017년 피겨 선수로서 은퇴를 선언하며 결국 김연아라는 거대한 벽을 넘지 못했던 아사다 마오. 그녀는 2020년 한 잡지 인터뷰를 통해 언론에서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연아를 이기는 게 목표였어요. 누가 넘버 3래 넘버 2야 싶고 1위 후보 하나씩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헤드라인부터 공개해 주시죠. (1998년 5월 21일) 거제 옥포 조선소에서 열린 장보고급 잠수함 7번 함의 진수식. 이 잠수함의 이름은 임진왜란에서 큰 공을 세운 영웅의 이름에서 유래됐는데요. 임진왜란은 엄청난 주역이라면 뭐 단 한 분밖에 생각나지 않네요. 충무공 이순신함? 맞습니다. 이 잠수함의 이름은 이순신함인데요. 근데 우리가 아는 충무공 이순신이 아니고요. 무의공 이순신함입니다. 무의공 이순신이 누구냐? 충무공 이순신과 동명이인의 장군으로 충무공과 함께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또 다른 주역이기도 합니다. 이거 어렴풋이 들은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순신이 2명이었다 이런 얘기는. 먼저 무의공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 태종의 장남 양녕대군의 후손인 무의공 이순신은 1578년 묵과에 급제하며 무신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임진왜란 1년 전인 1591년 무의공이 여수 방답진의 무관직으로 부임하면서 당시 전라 좌수사를 맡고 있던 충무공과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재밌는 게 이 이순신 두 분은요, 평소에 매우 절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충무공과 방답첨사는 임진왜란 내내 함께 활 쏘고 술 마시고 밥 먹고 이야기하다 함께 승경도 놀이도 했다라고 난중일기에 기록돼 있다고 하고요. 사실 이름 같으면 뭔가 그래도 되게 반가운 게 있거든요. 또 같은 고통을 또 함께 분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잘 몰랐던 무의공 이순신의 업적들. 먼저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알려진 한산도 대첩. 당시 충무공은 견내량 해협이 협소하고 암초가 많아서 우리의 판옥선이 전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5, 6척의 판옥선을 일본 진영 가까이 보내서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하고 일본군을 경멸할 계획을 세우는데 바로 이때 일본군을 유인한 판옥선의 선봉장이 바로 무의공이었습니다. 이야, 이야. 한 팀이었네. 또 노량해전에서 충무공이 전사하자 무의공이 수군을 지휘해 당시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이후 외적을 정벌한 공을 크게 인정받으며 3등 선무 공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충무공 이순신과 무의공 이순신,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영웅들, 이분들이 있어서 지금의 우리가,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